이 방송은 보고 계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오늘도 좀 되게 무거운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오늘 낮에 점심쯤이었죠. 한 11시쯤이었나? 선능력 사거리에서 바이크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달 스쿠터 타시는 분이 덤프트럭에 치이셔가지고 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시는 좀 큰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 현장이 워낙에 좀 끔찍해서 제가 뭐 그걸 직접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미 뭐 영상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아마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사고가 좀 무서운 사고였어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랑,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좀 알아보면서 몰랐던 사실도 몇 가지 있었어요. 자, 보통 많이 아실 겁니다. 큰 트럭 주변에는 뭐 버스나 대형 트럭이나 화물차나 뭐 요런 거 근처에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탈 때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근처에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마 흔히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얘긴 들어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안 지킬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냥 근처에 붙어서 달릴 때도 있고, 뭐 상황이 뭐 이래저래 급하다 보면은 뭐 바싹 붙어서 가게 될 일도 종종 생기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사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이 사고가 어떤 식으로 났는지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번 사고는 어떤 식으로 발생했냐면, 이게 잘 안 보이겠는데 이따가 다시 위에서 본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트럭이 있습니다. 요게, 자, 요거예요. 요 트럭인데, 요 트럭이 신호대기 중에 이제 멈춰 있었어요. 근데 요 앞에 지금 요 스쿠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정지선 횡단보도 앞쪽이나 횡단보도에 보통 많이 서 있습니다. 요쪽이 이제 제가 출퇴근에 항상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저한테도 너무 익숙한 도로인데, 어쨌건 요런 식으로 트럭과 오토바이들이 서 있었고, 그때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의 스쿠터가 이쪽 갓길로 요렇게 오다가 여기서 요렇게 싹 들어갑니다. 요 트럭 앞쪽으로. 그랬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이제 차들이 다 출발을 했죠. 이제 트럭도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찰나에 여기에 있던 오토바이를 발견을 못하고 트럭이 그대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뭐 대략적인 상황은 이런데, 그러면 이 사고가 왜 났냐? 몇 가지 뭐 추측이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무리하게 끼어든 이 스쿠터, 사고 당하신 분의 스쿠터가 타이밍이 아주 안 좋았다라는 걸 하나 들 수 있고요. 하필이면 끼어들자마자 신호가 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이 트럭도 바로 앞으로 출발을 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여기에 끼어든 이 스쿠터가 차라리 횡단보도 앞쪽까지 나와 있었으면, 요런 다른 스쿠터들처럼 차라리 조금 앞쪽에라도 나와 있었으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뻔했는데, 하필이면 트럭 앞에 바싹 붙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타이밍이 안 좋게 트럭 앞쪽으로, 특히 이제 트럭 앞쪽은 좀 사각지대가 많아요. 주변으로 트럭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타이밍도 안 좋았고, 그리고 트럭이 하필이면 사각지대가 있었다. 그래서 트럭이 뭐 제대로 발견을 못했고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스쿠터, 사고가 난 스쿠터 운전자는 왜 빨리 앞으로 가지 않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요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지금 이분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한 가지 추측은 혹시 뭐 여기서 잠깐 뭐 내비를 보고 잠깐 짧게라도 콜을 잡아서 출발하는 타이밍을 잠깐 놓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바로 요 이제 BMW 벤츠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 차량인데, 요 차량이 지금 벌써 신호가 바뀐 상태예요. 다 이제 파란불이 떨어졌는데 반대쪽도 파란불이 떴을 거예요 아마.
녹색 불인데 이 차가 한참 늦게 이제 꼬리물기로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늦게 좌회전을 물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차가 꼬리물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스쿠터랑 차들, 트럭이 벌써 앞으로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쿠터 운전자분이 이 차량에 막혀서 앞으로 진행을 못한 게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있어요. 뭐 그것도 꽤나 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만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바로 앞을 막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왜 또 빨리 출발을 안 했느냐? 왜냐면 앞에 차가 있으면 분명히 보통 배달하시는 분들이 되게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차보다 먼저 출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른 분들 벌써 이미 나갔습니다. 이만큼. 그 정도로 빨라요. 녹색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고 당하신 분도 분명히 요 차량 옆으로 이렇게 빠져서 튀어나올 법한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추측은 바로 여기서 이제 불법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것일 거다라는 추측이 좀 있습니다. 이곳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옛날 영상에도 보면 어떤 베스파 탄 여자분이 여기서 직진 신호인데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려다가 이쪽에서 오는 차량이랑 부딪 충돌할 뻔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가는 영상도 제가 예전에 올린 적 있었죠. 그 정도로 이 도로 자체가 좌회전이 안 돼요. 신기하게도 이쪽에 이제 강남역이잖아요. 이쪽이 강남인데 강남역에 볼 일이 있는 이쪽 선릉에 사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어쨌건 이쪽에 거주하는 이쪽 블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은 강남역으로 한 방에 돌아가는 좌회전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쪽으로 여기서 직선으로 해서 일로 갔다가 저 끝에서 유턴해서 이렇게 돌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대부분 많은 스쿠터 타시는 운전자분들이 이쪽에서 직선 신호가 떨어졌을 때 이쪽에 차가 없으면은 또는 차가 있더라도 한 박자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잽싸게 여기로 이렇게 싹 꺾어가지고 불법 좌회전으로 강남 쪽으로 많이 노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되게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이고 실제로도 이 문제 때문에 여기서 접촉사고 같은 게 많이 나요. 아마도 그래서 이 운전자분이 이 차량 때문에 이 차량 꼬리물기를 한 이 차량 때문에 좌회전 진로가 막혔으니까 아마도 좀 이따 출발하려고 출발을 늦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운전자분들이 오토바이 많이 타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아실 거예요. 차가 서 있을 때 이 앞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그러면은 조금 늦게 출발해도 뒤에 있는 차가 출발을 안 합니다. 빵빵거리죠, 일단 먼저 빨리 가라고. 보통 빵빵거리면은 그때 이제 깜빡하고 뭐 내비 보거나 뭐 이게 콜 잡다가 뒷차가 빵 하면은 어이구 깜짝 놀라 해가지고 그때서야 출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식으로 뒤에서 빵 하면은 출발하는 게 버릇이 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보이기 때문에 보통 차들이 출발 못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게 하필이면 트럭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조금 보기 쉽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이제 아까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까봐. 자, 요런 도로예요, 지금. 네, 여기가 요쪽이 바로 이제 그 트럭이 서 있던 곳이고 사고 당한 스쿠터 분은 요쪽에서부터 갓길로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트럭 앞으로 싹 와서 지금 이 검은 차가 서 있는 요 위치에 서 있던 겁니다. 근데 너무 바싹 서 있었죠, 물론. 트럭 앞에 너무 바싹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출발 신호가 떨어졌는데 보시면은 이쪽이에요. 조금 앞쪽으로 왔습니다. 자, 요쪽에서 좌회전하는 꼬리물기를 하는 그 흰색 차량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왜냐면은 요쪽으로 좌회전 들어갈 거니까. 근데 여기선 지금 되게 공간이 넓은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카메라가 좀 광각이 심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멀진 않습니다. 뭐 아주 가까운 건 아니지만 어쨌건 차가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일단은 이쪽 좌회전, 제가 아까 말한 이쪽에 있는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여기서 가다가 바로 이쪽으로 꺾어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불법 좌회전을 해버려요. 이쪽 차들이 출발하기 전에. 그런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쪽 차가 이미 여기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하고 잠깐 기다렸던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추측을 아까 잠깐 해본 겁니다. 자, 보면은 요거예요. 요게 이제 그 트럭이고요. 그리고 요 스쿠터 타신 분이 요쪽에서 갓길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으로 싹 들어온 겁니다. 그런 찰나에 신호는 바뀌어서 이제 차들은 출발하기 시작했고 이 트럭도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로 출발을 안 해요. 그 이유는 아마도 흰색 차량, 요 차량이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꼬리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고 나신 분의 차량의 앞을 막았다. 그래서 아마도 바로 출발 안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오토바이 사고 나신 분은 왜 하필 여기서 이쪽으로 끼어들었는가 오다가, 보통 다른 스쿠터들은 다 막 여기 앞에 나가려고 서 있는데 왜 이쪽으로 그냥 안 서 있고 일로 들어갔느냐. 아마도 분명히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스쿠터들이 여기서 강남 쪽으로 좌회전하는 길 자체가 없어요. 이쪽 도로 자체가, 테헤란로가. 그래서 보통 여기서 직선 신호 떨어졌을 때 원래는 이쪽 직진, 이쪽 직진이죠. 이 찰나에 이쪽 차들이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잽싸게 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 좌회전을 많이 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쪽에서 오는 차량과 여기서 충돌 사고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쪽으로 안 서 있고 요로 비집고 들어왔다라는 건 분명히 불법 좌회전을 하려는 계획이었을 수 있다. 이 차량 때문에 불법 좌회전 진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출발을 빨리 안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지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이 가장 이 사건의 주범이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저도 뭐라고 섣불리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하고 들어가면은 원인 제공을 생각해 보면은 뭐 이 차량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근데 이거를 이 차량이 모든 것의 잘못의 원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에. 자, 그러면 이번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냐? 정말 뭐 거의 모든 사고가 그런데 쉽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사실 사고라는 게. 모든 우연이랑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서 하필이면 그날따라 정말 운이 안 좋게 대부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 거의 데스티네이션에 가까울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사고 나신 분은 진짜 이날이 정말 운이 안 좋은 거예요. 뭐 이 트럭 운전자분 역시 뭐 마찬가지로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트럭 운전자분 역시 인생이 아마 많이 어려워지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건 가해자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힘들어 할 거예요. 트럭 운전자분도. 그러면은 요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몇 가지를 한번 조사해 보면 뭐가 되느냐. 바로 참 이거 운명의 장난이죠. 어떻게 보면. 자, 첫 번째는 하필이면 여기 서 있는 차가 트럭이었다. 자, 두 번째. 하필이면은 이날따라 이 사고가 나신 분이 불법 좌회전 방향으로 갈 일이 생겼다. 자, 하필이면은 이날따라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이 진로 방해를 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필이면은 이 트럭이 전방 주시를 정확히 안 했다. 다섯 번째. 하필이면은 이런 1, 2, 3, 4의 상황이 처한 이 시간대, 이 장소에 하필이면은 이 사고당한 스쿠터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 아마도 요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5번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날따라 운명의 장난인 거예요. 이건 이렇게 맞아 떨어지기도 참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은 트럭 앞에 왜 가지 말라 그러느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가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 뒤에 있는 차가 오토바이가 서 있으니까 그걸 보고 출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일반 승용차라거나 SUV라거나 이런 경우는 어지간하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크들이 막고 서 있으면은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일단 빨리 가라고. 뭐 저도 신호 대기 중에 잠깐 뭐 스마트폰을 만진다거나 잠깐 뭐 장갑을 갖다 벗었다가 낀다거나 뭐 그런 행동을 하다가 신호를 깜빡 놓쳐서 뒷차들이 빨리 가라고 빵빵빵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면은 저도 어휴 깜짝 놀래 이러고 빨리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덤프트럭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대략만 잡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있죠. 요게 눈입니다. 그러면은 시야각을 한번 대충 봐볼게요. 자, 대략 잡아도 이 정도거든요. 뭐 요거보단 조금 더 나올지도 모르지만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이게 엄청 높고 창문이 좁습니다. 트럭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땅의 높이가 이 정도인데 땅바닥이 그러면은 벌써 이만큼이 사각지대예요. 이만큼이. 뭐 이 옆 사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드 쪽도 트럭 바로 옆은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벌써 이게 높이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오토바이 한 대가 여기 이렇게 서 있으면요. 자, 이렇게 오토바이가 서 있으면 운전자가 이걸 확인을 못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트럭 주변에 절대 붙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이 트럭 운전자가 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은데 운행을 어떻게 하냐,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각지대 미러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볼록 거울. 저 볼록 거울이 실제로는 요 볼록 거울이 실제로 요 앞부분에 이만큼을 보통 보게 해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이 볼록 거울을 제대로 확인하면은 요 바로 앞에 붙어있던 오토바이를 확인을 못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는. 자, 여기 어떤 자료에 보면은 덤프트럭의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큰 차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렌즈가 좀 광각이라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이 차가 좀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위치에 승용차가 서 있는데 실제로 안에서 보잖아요. 차가 안 보입니다. 물론 보이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살짝 보이죠. 여기 살짝 보이고 여기에도 앞머리 부분이 아마도 네,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아주 살짝. 중요한 거는 이 거울로 앞쪽이 확인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운전자분들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운전하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뭐 여기랑 이쪽 측면에도 이 아래를 확인하는 거울이 있고 양 사이드 쪽, 뭐 앞쪽 이렇게 실제로는 거울이 있긴 있어요. 근데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데다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거칠게 모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좀 트럭이 커서 대부분 차들이 많이 피해 다니기 때문에 주변을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도로에서 가장 최강자이기 때문에 사실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 있는 거는 알차가 아니라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 고래, 코끼리예요. 왕이에요, 왕. 이거 아무도 못 덤빕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심성이 좀 없는 거는 제가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막 조심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글쎄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상대적으로 뭐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도 좀 약간 밀어붙이시는 운전 스타일로 운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일단은 뭐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부딪히면은 무조건 오토바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조건 도망 다닙니다. 본인이 상해를 안 입기 위해서. 근데 버스나 트럭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도망 다니거나 피해 다니진 않아요. 물론 뭐 크기가 있고 뭐 사이즈 때문에 뭐 갑자기 뒤에 또 화물을 치는 경우에는 급제동을 또 못하는 뭐 그런 뭐 난처함도 있지만 사실 어쨌건 최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사고도 약간 운전자분이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셨으면은 아마도 이런 사고까지는 안 났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사실 물론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타시는 분 정말 안타깝죠. 네, 이분도 정말 운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정말 뭐 안타깝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많이 진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무리 뭐 배달 오토바이가 뭐 얄밉다 뭐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도 정말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역시 고의는 아니잖아요. 이 트럭을 모시는 분 역시 얼마나 앞으로 힘드시겠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가서 뭐 영상을 좀 찍고 뭐 상황을 좀 듣고 왔었어요. 거기 뭐 있는 계시는 여러 택배 운전하시는 분들이랑 배달 라이더 분들이 일손을 다 멈추고 여기 서서 한참을 좀 구경을 하시고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갔었어요. 그분 중에는 실제로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게 왜냐면 사고 현장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저도 다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제가 갔을 때도 벌써 한 2시간 정도 지난 후였는데 상황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로 얘기는 안 드릴게요. 저도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현장을 보면서. 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 좀 참혹한 장면은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이제 사고를 직접 목격했던 몇몇 라이더 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막 한동안 여기서 몇 시간 동안 앉아 계시고 막 그런 분들도 계셨었어요. 좀 쇼크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 분 역시도 결국에는 양쪽 다 피해자는 피해자죠, 사실. 뭐 분명히 뭐 어느 쪽이 과실이 더 크냐는 나오겠지만 뭐 과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고에서 사실. 물론 뭐 피해자의 뭐 가족이나 뭐 누군가가 있다라면은 뭐 가해자와 피해자 여부를 가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근데 두 분 다 안타깝다는 거죠, 사실은. 이번 사고에서 뭐 대략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교훈을 얻어야겠죠,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뭐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비슷하게 적용되지만 일단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트럭 주변에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신호 대기를 하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주행을 하던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트럭 근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특히 트럭과 트럭 사이에 앞쪽에도 덤프 트럭이 있고 보통 도로 다니다 보면 덤프 트럭 뭐 두세 대가 공사 현장 때문에 나란히 달리는 경우 있죠. 그 사이에 껴서 운행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날 때가 더 많죠. 안 날 때가 더 많지만 굳이 이 위험한 사이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안전하게 행동해서 결코 나쁠 게 없습니다. 이거 무슨 뭐 겁쟁이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욕 먹고 그냥 목숨 오래 지키겠습니다. 가오 잡다가 훅 가는 경우 있으니까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건 트럭 주변에 절대 가지 말 것. 자, 트럭 주변에 그냥 아예 갈 생각을 말아라. 절대로. 가장 중요합니다. 네, 트럭 주변에는 절대 가지 말 것. 그리고 혹시라도 신호 대기를 했는데 아까 참 사고 난 거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빼먹은 게 있습니다. 사고 이유에 대해서. 네. 어김없는 신호 위반이죠. 분명히 안전선 밖으로 들어온 것도 엄연히 신호 위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신호 위반을 하시려고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걸 분명할 겁니다. 제가 워낙 많이 봤고 저도 이렇게 운전하려고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운전자 라이더분들이 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 다니시는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이 결국에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사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는 사실 신호 위반만 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이 막아집니다. 거의 한 8, 90% 정도가 결국에는 신호 위반 때문에 만들어져요. 굳이 생길 필요가 없는 일이 신호 위반 때문에 발생되니까 절대 신호 위반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들. 네, 첫 번째, 트럭 주변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위험하니까 뭐 상황이 어쨌든 간에 웬만하면은 트럭 주변에서 무조건 물러나 있어라. 조심하십시오. 무조건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얘기는 했지만 신호 위반을 하지 말아라. 자, 신호 위반이라는 거는 여기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는 신호 위반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 이 차량분이 사고자분이 신호 위반을 하려고 마음을 안 먹었더라면은 또 운명의 연결고리가 거기서 끊어졌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거는 그냥 지금 하니까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리고 신호 위반이라는 게 역시 안전선이나 차선 위치 같은 것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사실은 이 앞쪽은 오토바이가 원래 들어오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여기 이미 정지선에 차들이 앞에까지 트럭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트럭 앞으로 가는 것 자체가 원래 불법이죠. 더 이상 자리가 없으면은 사실은 이쪽으로 가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차라리 이 뒤쪽에서 끼어들어서 뭐 요 틈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 이거 역시 불법은 맞죠. 여기가 실선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네, 신호 위반을 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해 두시고요. 아, 그리고 트럭 앞이나 옆만 주의하라는 거 아닙니다. 뒤에도 붙지 마세요. 뒤는 진짜 더 안 보입니다. 뒤에 붙어 있다가 트럭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후진하는 경우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건, 뭐 예를 들어 앞쪽에 도로 상황 자체가 뭐가 흐름이 막혀서 뒤로 후진해서 빼줘야 되는 상황이 도로에선 벌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뒤에 서 있다가 잘못하면 트럭이 밟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바싹 붙어 있는 거 역시 정말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예 트럭 근처에는 그냥 가지 마시고 차를 한 대 끼세요. 무조건 차를 한 대 끼고 그 뒤쪽으로 위치를 하시는, 네, 그런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럭 앞이나 뒤에 서야 될 때는 반드시 차량을 한 대씩 껴라. 방어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술적으로 다른 승용차들을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하나, 혹시라도 트럭 앞에, 덤프 트럭 앞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떻게 서야 될 수 있는 뭐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다, 만일에 신호 위반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 트럭이 나를 볼 수 있게 횡단보도 앞으로 튀어나와서라도 차 한 대 정도의 간격을 반드시 떨구고 서 있으세요. 후방은 어쨌건 무조건 안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전방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면은 트럭이든 버스든 간에 어쨌건 큰 차가 있으면은 무조건 차량 한 대 이상의 거리를 벌려서 최대한 내가 잘 보이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후방을 보세요. 이 트럭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계셔야 돼요. 슬쩍슬쩍이라도. 그래서 이제 사이드 미러를 갖다 항상 저는 뒤쪽에 차량이 좀 거동이 수상하거나 위험해 보이면은 사이드 미러로 계속 후방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사이드 미러로 보면 이제 후방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차의 거동을 계속 확인합니다. 물론 이쪽에서 꼬리물기 하는 차량이나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나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지만,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게 이 뒤쪽에 있는 차량 후방 정보를 계속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 차가 밀고 들어올까봐. 그리고 나의 위치 자체를 뒷차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는 거. 멀리 서 있으십시오. 상대방이 잘 보이게. 네, 이 정도 네 가지 정도가 아마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사고는 덤프 트럭은 뭐 무슨 다이내즈 슈툴립건 뭐 풀 장비를 하고 뭘 하던, 뭐 에어백 조끼를 입던 다이내즈 스마트 조끼를 입던 다 필요 없어요. 풀페이스까지 박살날 정도예요. 이 덤프 트럭이 밟고 지나가면은 그냥 아작이 나버립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어떠한 보호 장비도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오늘 끝으로 얘기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갔다가 찍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잔인한 부분은 제가 다 빼버릴 거고요. 당시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신호 위반 하지 마시고
안전장비 항상 잘 챙기시고요. 추가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4가지, 5가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고의 이유들 중에 여러분이 없앨 수 있는 요소들은 하나씩 제거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 제거해 나가다 보면은 이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 고리가 중간에 하나라도 끊어지면은 사고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운명인 건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항상 운전을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